요번에 그런 분들이 아마 큰 수익을 내고서 이게 던진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배 시세를 낸 종목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난다든가 막 그러잖아요. 저 종목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일단은 금리는 이제 다 끝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게 3분기 이후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 서서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단 하나 네, 회장님 그 사이 여름 휴가 갔다 오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있었는데 한 달 쉬었다가 이제 2달 있다가 촬영하고 있는데 그 사이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여름 휴가를 조금 땡겨서 갔다 왔고 네. 갔다 온 다음에 주식해서 돈도 좀 벌고 네. 김 작가님도 보고 싶고 네. 그래서 한 번 나왔죠. 오늘 주식시장 일단 지금 장마감하고 오셨으니까요. 예. 오늘 좀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어땠나요? 어제부터 그랬던 거죠.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주들 또 요즘에 급등했었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캠 그쪽이 이제 급락. 어제 일단은 변동성이 엄청 컸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150만 원이 넘었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126만 원인가 끝났었죠. 그런데 오늘 반등이 올려나 그러는데 오늘 100만 원이 깨졌죠.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또 이제 그쪽 계통으로 해서 많이 올랐던 금양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22%로 끝난 거로 제가 알고. 금년도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예. 그래서 그쪽이 다 떨어졌어요. 다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에코프로가 19.7% 마이너스, 에코프로 BM이 17.25% 마이너스. 또 포스코 퓨처 M이 마이너스 13%. 그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5.7%. 포스코 엠텍 마이너스 16%.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며칠 전에 상한가 간 종목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금양이 마이너스 22.47%. 어떻게 보면 오늘만 기준으로 하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크게 떨어진 적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폭탄을 맞은 격이죠. 폭탄을. 그래서 오늘 이 종합 일간지 중에서 그 묘사를 아주 참 희한하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표현을 원래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배신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배신자. 예. 무슨 배신자? 배신자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일사불란하게 개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서 주가가 쭉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배신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제 이제 익절하신 분들이 그렇죠. 있었다라는. 그래서 큰 손이겠죠. 큰 손. 그래서 뭐 일설 또 찌라시 같은 데는 8천억을 매도했다는 소리도 있고 또는 이제 만주 단위씩 몇만 주씩 매도한 큰 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빗대서 배신자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봤는데 아침에 신문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어쨌든 뭐 이 공매도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매도를 또 뛰어넘어가지고 80만 원대 매물 에코프로 지금 얘기로. 그래서 그 결국에 이제 100만 원을 돌파를 하고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막 10% 이상 20%까지도 막 상승하고 막 그랬잖아요. 최근에. 근데 과열이죠, 과열. 그러면서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3만 원 돌파했었잖아요. 153만 원. 예, 그렇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전열이 흐트러진 거예요. 아까 종전에 말씀 어떤 그 줄기차게 사왔던 그 개인 세력들 중에서 이제는 빨리 파는 사람이 수익률을 더 이제 챙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어제 혹시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어쨌든 뭐 153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는 거기에서 판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사실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시총이 커졌잖아요. BM도 뭐 마찬가지로 엄청 커졌죠. 엄청 커진 이렇게 시총 큰 종목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 않나요? 너무 이 쏠림이 심했던 거죠.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시총이 큰 종목들은
5% 이상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요번에는 쏠림이에요. 이걸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특히 이제 요거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여기에서 이제 장대 양봉들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시장이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주식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 2차 전지 요번에 에코프로 BM 또 이제 포스코 푸치오엠,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주식들 금양 이런 주식이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 현상인데 다른 주식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되는 쪽에 돈 쏠림이 너무 심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제 삼성전자도 7만 원이 깨지고 68,1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이 죽어버리니까는 어제 69,500원으로 끝났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여기가 이렇게 쭉 떨어진 게 이 2차 전지들이 올라갔을 때 떨어진 거고 2차 전지가 떨어지니까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이제 그 올라온 거거든요. 거기서 매도하신 분이 여기 물량을 좀 샀을 수도 있고. 개인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개인들이 뭐 이거 요즘 분위기 삼성전자 던지자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샀던 거죠. 그리고서 오늘은 비교적 큰 폭으로 2차 전지들이 급락한 그 반대로 이 반도체,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9%가 올랐어요. 9%. 그것도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의 특징이 대형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뭐 10% 가까이 올라가든가 그런 경우가 9% 올랐어요. 이런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죠. 이게 지금 9% 올라가는 경우가 여기는 이제 꾸준히 올라갔던 거고 하루에 9% 올라가는 경우는 그 하이닉스가 거의 없거든요. 이날 하도 7% 올랐네. 그죠?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급반등했던 건데 당일날 하이닉스가 9% 올라가는 거 거의 보기 어렵죠. 근데 요즘의 특징이 이게 시장의 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뭐 10%씩 올라가고 뭐 또 10%씩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 20% 떨어지고 막 그럴 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일반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어떤 이제 기자분이 배신자라는 단어를 어쨌든 썼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쨌든 어떤 분은 이제 익절하고 빠져나왔다라는 건데, 그럼요. 그 전까지는 다 같이 이제 사자 분위기였는데, 지금 왜 뭔가 좀 빠져나가는 분들이 생긴 걸까요? 이익 실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 너무 올랐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11만 원 뭐 여기에서 10배가 올랐거든요. 10배가. 그래서 과열 분위기, 과열 또 오버슈팅 뭐 하다못해 증권사에서 리포터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11만 원에 사신 분도 있을 수 있고 20만 원에 사신 분들도 있고 50만 원에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만 원에 사신 분들도 저 대형주 가지고 배 이상 수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 원어치 사신 분들도 10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강한 거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2, 3년 만에 또 대박을 터뜨린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2, 3년 전 언제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이 대박거리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게 원래는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박거리가 있는데 이 본의 아니게 이 2차 전지주 가지고 올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 대박들을 터뜨린 분들은 이익 실현을 하고 싶죠. 그럼 또 그런 분들은 대개 제가 요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그런 분들 얘기들을 증권사에 있는 분들한테 3년 전에, 2년 전에 보통 들었었거든요. 어떤 주식 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서 뭐 큰 돈을 만들어서 인출해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번에 그런 분들이 아마 큰 수익을 내고서 이게 던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2차 전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쪽도 떨어졌는데, 사실 이런 떨어짐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지난 5월 달에도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도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조정 겪고 다시 엄청 크게 올랐던 건데, 물론 이거 앞으로도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한 거겠지만, 좀 어떤 의견을 조금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 이건 없는 게 낫죠. 매달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 욕만 먹는 거예요. 그죠? 돈 생기는 일은 없으면서. 그래서 보통 코멘트를 특히 이제 팬덤이 강한 종목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 코멘트가 원래는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 격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래도 또 여러 또 호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또 가격이 또 이제 그렇다고 다른 주식들처럼 무한정 떨어지지는 않고 오늘은 장대 음봉이지만 어제 오늘 떨어졌지만은 원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지지가 되고 또 대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매도세가 조금 강하겠죠. 공매도도 있고. 그래도 좋은 기업이고 좋은 회사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주식 가격은 기업 가치하고 수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는 격언이 있어요. 시세는 시세에게.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격언이 있고 엊그제 그 포스코 홀딩스 있잖아요. 이틀 전에 외국인이 한 1조 3천억 팔았어요. 엄청 많이 팔았네요. 어제 8천억이 넘게 팔았어요. 포스코 홀딩스 한 종목만. 그런데 지금 우리 에코프로 얘기하잖아요. 그저께 같은 경우 기관에서는 외국인은 1조 3천억 팔았는데 1,000억 정도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 포스코 홀딩스를.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이제 많이 던진 쪽이 있으니까 받은 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수한 쪽도 있어요. 기관 같은 데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10배 시세를 낸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뭐 반토막이 난다든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종목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에 너무 높아서 지금 조정을, 심한 조정을 좀 받는 거지. 그렇게 봐요. 그 정도만 보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각자 이제 소신에 맡겨서. 자, 그럼 이제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쪽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증시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고, 지금은 코스피가 다시 한 2,600 정도가 왔네요. 거기에서 맴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2,650까지 갔다가 코스피가 미국의 그 나스닥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올 초에 한 200포인트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버슈팅을 했죠. 그래서 14,000포인트. 다시 말해서 바닥 대비해서 한 40% 올라갔어요. 그 선두주자로 나스닥을 이끈 주식이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또 메타. 또 넷플릭스, 애플. 그러니까 큰 주식들 있잖아요. 큰 주식. 그 주식들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엔비디아, 챗GPT, AI 관련해가지고 그 칩이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엔비디아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엔비디아 관련 주식들이 몇 개 있죠. 그것들이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스몰캡에 해당하는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 이수 페타시스. 그 경우는 지금 400% 정도 올라왔죠. 400%. 그러니까 4만 원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고. 이수페타시스 10,000원도 채 안 되는데 대박나는 종목의 특징 같은 거 가르쳐 줄까요? 그건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 대박을 할 때 처음에 공통적인 게 이제 주로 주식수가 좀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거래량이 많고 시대하고 좀 맞아야 되고 시대 중심주. 그래서 시대 중심주 중에서 거래량이 좀 웬만큼 많은 주식, 거래량이 적은 주식들은 작전 세력들이 장난치기 좋은 주식들,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니까는 올 봄에 많이 시끄러웠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조금 많은 주식, 이런 경우도 이 보면은 일거래량이 되게 많죠, 이거. 4천만 주인가? 이게 거래량이 이제 일단 많아야 돼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 줄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뜬 거고, 에코프로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네. 이쪽 말고, 요 정도까지 올라갈 때, 지금 대형주고 거래량도 이거 되게 많이 되잖아요. 이럴 때. 네. 초기에는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좀 많거든요. 아무튼 거래량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보면 11선을 안 깨요. 11선을. 그게 공통적이다. 시대 중심주고 그 시기하고 맞아야 돼요. 시대를 부르는 그 시대의 트렌드가 맞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11선을 안 깨는 11선을 안 깨는 것들이 네, 크게 오를 우량주. 수 있다. 네, 보통은 되게 크게 올라. 네. 11선을 거의 안 깨요. 그 초기에 상승할 때 나중에 이제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21선까지 깨지고 61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초기에는 보통 500% 이상 올라가는 주식들, 다른 주식들도 과거에 보면 이제 그런 주식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 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 중심주라는 거. 그러니까 요 에코프로도 2차 전지 자체가 이 시대의 중심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챗GPT, AI도 시대의 중심주고 시대 변화의 중심에 선 주식들. 실적이 수반되고 회사 기업이 괜찮은 주식들.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주식이 나올지 모르죠.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는 거는 이 기업들 실적에 비해서 조금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제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지금인 거예요. 일단은 오늘도 이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0.25%포인트를 올려가지고 미국 기준금리가 5.5%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한 말 중에 이 고금리, 다시 말해서 고물가가 어느 정도 고착화된 상태에서 그냥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려하는 것대로 경기 침체 얘기를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하면은 경기 침체에서 지금 이제 바닥을 통과한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나온다라는 게 언론 보도예요. 그러니까는 정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무역 수지도 조금 개선이 되고 또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회복 단계에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이 주가를 그렇게 급락시킨다든가 더 떨어지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2,500까지도 안 가고 2,550에서 여기가 2,550 지난번에도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는 2,500 여기에 61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고 내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빠도 2,500. 네, 그러니까 2,550에서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기업 실적이 이번에 2분기 실적으로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반도체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 벌기는 어렵지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반도체가 살아나야지,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좋아야지 이 정고점을 벗겨서 2,700까지, 2,800까지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판단으로. 제 견해로. 지금 회장님께서는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것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건 그거예요. 지금 조금 기다리자.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종목들이 다 오픈이 된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이제 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안 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골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그 상반기 때 다 올라갔어요. 시세를 다 놨던. 다 노출이 됐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부담 때문에 지수 부담은 없는데 그 좋은 종목들이 미리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오는 종목,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 가지고서 한 번씩 치고 빠지는 식으로 지금 아무튼 상반기 수익이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지키고 다시 또 벌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 근데 하반기는 뭐 어차피 바닥을 쳐도 뭐 2,50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으시지만 또 위로도 뭐 크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게 보통 노출된 종목들 있잖아요. 다 아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신경 뭐 적어가지고서 얼만큼 수익을 내겠나 이제 아주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요번에 73,000원이 단기 고점. 거기에다가 어제는 뭐 68,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거를 못 넘어요, 요거. 그러니까 73,000원을 못 넘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급락을 해가지고 2차 전지 때문이지만은 이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이 봐서는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프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거를 뚫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모르죠. 내일 또 수급상 지금 2차 전지가 또 죽어버리면 이게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밀리고서 끌어올린 거죠,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종목이 없어요. 좀 기다리다 보면 또 나오겠죠. 네. SK 하이닉스는요? 이거 오늘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추가 상승을 해서 여기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반도체주가 여기에서는 많이 올라갔죠, 여기에서. 여기서 많이 올라갔는데 의외로 하이닉스가 더 잘 움직이더라고요.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탄력성 있게. 그렇다고 매수하기는 조금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가급적이면 이제 저런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제가 손실이 났었다 그랬잖아요. 그 손실 난 이유가 대형주를 너무 믿어서 그래서 저도 올해는 대형주를 개별주처럼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트 보고서 또는 이제 외국인 기관 동향 보고서 요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스권 상단이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 하방이 열려 있을 때는 매수를 자제하고 잘 보면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왕창 사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형주는 있죠. 제가 한 5억 원어치 갖고 있나? 그게 다예요. 어떤 종목 갖고 있는데 그거는 안 팔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대형주 하나도 없어요. 대형주를 특히나 별로 안 좋게 보시네요. 아니,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이 잘 안 난다는 먹을 게 얘기예요. 먹을 게 별로 없다.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3분기나 4분기에 바닥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반도체 업황 사이클도 이제 좋아지고 하면서 그럼 주가는 이제 3분기부터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좀 점차에 있던데요.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거든요. 그 주식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2, 3불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67불 정도로. 올 봄에 한 3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딱 집어가지고 이 규제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하면서 보복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 회복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정도가 70불 넘어가고 한 75불 정도 되면 삼성전자도 75,000원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거기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런데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삼성전자 갖고 수익 내기 되게 어려워요. 지겹고. 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고 요즘에는 또 대형주에는 큰 금액을 안 넣고 계신다고 하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를 많이 이제 투자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근데 에코프로 같은 거를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아니죠. 대형주죠. 그거 정도도. 그러면 한 걸 중소형주라 그래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걸 투자를 한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어쨌든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그거 대형주잖아요. 그렇지만 잘 움직이잖아. 그러니까는 대형주인데 잘 움직이는 종목.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수 아니에요. 트레이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매칭을 시키면 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형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잖아요. 그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크다기보다 유동성이 많다라는 거 말씀하시죠? 변동성도 크죠. 아니 그 큰 게 하루에 막 LS 며칠 전에 상한가 갔거든요. LS. 맞아요. 이거 상한가 갔는데 이거를 소형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성도 크고 다시 말해서 유동성도 크고 그런. 야, 이거 어차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 LS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 기술적으로 좋죠. 기술적으로 좋은 건가요? 아이 그럼요. 이거 좋지.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 거래량이 터졌고. 실적이 좋고 네. LS가 실적이 좋고 2차 전지 소재 쪽에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주회사거든요. LS 그룹에 LG 그룹하고 분리돼서 나오면서 GS 있고 LS 있고 아시죠? 네네. 네. 근데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보통은 이럴 때 이제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럴 때 이거 비싼 거예요. 10만 원이 넘어가지고 만 주 사면 얼마요? 10억이지. 이런 거 뭐 5천 주 사면 5억이다. 네. 그런데 이럴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 이게? 되게 많은데 750만 주인가? 1000만, 10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거래량 무진장만해.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치고받고 밑에서 또 깔아뒀다가 올라오면 팔고 딱 어제 급락을 할 때 여기 딱 올선 딱 닫고 아침에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여기로 끝난 거죠. 내일도 떨어질 거예요. 그럴 때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요일도 보고 시간도 보고 네. 토요일, 일요일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아. 의미인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어쨌든 대형주이더라도 변동성, 유동성이 많은 종목을 해야 한다고 힌트는 주셨고, 지금은 좀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 밖에. 사긴 뭘 사요, 그냥. 지금. 저기야,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로 가면서 개별주라고 하는 이제 중소형 작은 주식들 있잖아요. 슬럼화 된다 그래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표류 한다 그래요. 표류. 주가가 힘이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이 엄청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마이너스 10% 되는 종목이 한 100개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개별주들이 거의 초토화됐다고 보면 돼요. 후속 매수세가 안 따라주니까 차트상 기술적으로 봐도 그 완전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그런 그래프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그래서 섣불리 뭘 사야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깝고 그러는 게 연속성이 없는 종목 잘못 들어가면 고생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흘러나가 있더니.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재료도 살아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으면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체 거래량 적은 종목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팔아먹기 용이한 종목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소형주들은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방송 같은데 유튜브 이게 나와가지고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형주 말씀할 수 없으시면 대형주 말씀하시면 됩니다. LS 같은 거 여기에 그 LS 네트워크라고 있거든요. 이 상한가 3번을 간 거예요. 이 거래량도 엄청 갑자기 상한가를 3번 갔네요. 저 LS 같은 그룹이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그 전까지는 차트가 뭐 그냥 없다가 원래는 아까 본 그 LS가 먼저 갔거든요. 시간상. 그런데 이게 이제 절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갔는데 이게 더 센 거죠. 그러더니 뭐 오늘도 또 상한가. 이제 투자 주의가 붙고서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끝나고서 투자 경고가 붙은 줄 알면서도 가. 그럴 때는 이제 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부적인 뭐가 있겠다 싶어서 보면 뭐 빤하죠. 뭐 2차 전지 쪽에 뭘 그 포스코 같이 그룹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에 집중을 한다. 뭐 그거에 제일 이제 그룹에서 수혜를 받는 이 기업이다. 그렇게 보면 급등한 이유가 있겠죠. 특정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쫓아갈 필요는 없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이제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관련된 것도 있어서 이렇게 크게 올랐다 해주셨는데
지금 이 비슷한 시기에 2차 전지 종목들은 크게 떨어졌잖아요. 아니 그거는 벌써 이거는 이제 새로 하는 거고. 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아니, 신인이고. 아 그렇죠. 그거는 이미 많이 예를 올랐으니까.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 처음 할 때 그거 얼마 했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금양 지금 17, 8만 원까지 갔지만은 작년 1월 달에 그 5천 원 했던 거예요. 5천 원. 5천 원 했던 거 5천 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장이 이런데 왜 그거하고는 별개죠. 네. 이건 벌써 많이 해먹은 종목이고. 이때 불과 이게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작년 작년 8월 달에도 아, 그때 말고 작년 1월 달에 5천 원 했어요. 그리고 제가 10,000원일 때 있잖아요. 보초로 세워놨어요. 작년 1월 달 이때네요. 4,000원, 5,000원. 4,000원, 5,000원. 그리고 그 10,000원일 때 있죠, 10,000원. 네. 여기 있을 때 제가 보초로, 이때 경고 들어갔었거든요. 작년 8월. 네. 그때 제가 보초로 10,000원 딱 기념이다 싶어서 10,000원이라고 했는데 안 봐도 제가 다 알아요. 작년에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가을에 장이 되게 나빴잖아요. 2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 1월 달에 초순에는 27,000원이었는데 제가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차트가 좋다고 사도 된다고 추천을 했을 때 27,000원이었었거든요. 제가 가격 다 알고 있어요. 19만까지 찍고 11만 8천원. 이때 이후로 안 사신 분들은 이전에만 샀어도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아니 요때만 샀어도 돼요. 5만 원. 수익과. 5만 원. 여기에 8만 원 갔을 때는 이 봄에 있잖아요. 9만 원 근처까지 갔을 때 봄에 2차 전지, 무늬만 2차 전지도 급등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2월, 3월 달에. 그러다가 이제 그 무늬만 2차 전지주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5만 원까지 떨어졌었던 거예요. 5만 원 초반까지. 그 다음에 이제 랠리가 붙어가지고 여기에서도 단기적으로 300% 올라간 거죠. 5만 원 초반에서.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 매출의 발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오버한 게 아닌가 이제 싶다 보니까는 지금 급락 분위기에 같이 급락을 했던 거고. 지금 저평가된 종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평가된 종목은 없어요. 저평가된 종목이 왜 없겠어요? 혈안이 돼서 뒤져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평가된 게 있을 수가 없지. 우리가 제2의 에코프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많이 올라가면 옛날에도 그랬어. 과거에도 어떤 게 뭐 500% 올라가면 제2의 그 주식 찾아보자. 그래서 종목은 그 2,000개가 넘는다고 하자고요. 3,000개요. 주식 투자 인구는 3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1,000만도 지금은 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일반 투자가들도 요즘에는 이 보는 눈이 아주 귀신 같아가지고 다 뒤지고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일이 주식 종목에 연구하는 건데. 그래서 저평가 종목은 없고 단지 기업의 내재 가치, 기업의 발전 방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직 노출이 안 된 것들. 그런 게 이제 노출되면서 또 이 리포터가 나오면서 뛰어난 분석가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그래서 투자자들이 항상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저 같은 이 트레이딩 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트레이딩 할 때 하나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있잖아요. 폴대를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 있으면 10%, 15%의 발견을 하면은 일단 사고 봐요. 재료가 뭔지 모르고서. 트레이딩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매일 주식하시는 전업 투자자분들도 많아졌죠. 엄청 많죠. 엄청 많고.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거래량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저는 여기 맞출 때 보통 120일 맞춰놓고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그래프가 요렇게 횡보하다가 처음 폴대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10%, 15%의 발견을 하면은 일단 사고 봐요. 일부를 일단 사고 봐요. 재료는 나중에 나오거든요, 보통. 재료가 눈에 띄면 보통 벌써 이렇게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놓고 보는데, 요 종목은
공교롭게도 LS가 먼저 상한가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건 나중에 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LS가 그때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네. 상한가가 간 거고, 그래서 LS 그룹주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 전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죠. 시간상.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이거는 갭상승을 하고서 거의 점상 비슷하게 그 다음 날에 22%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그냥 올라갔네요. 네. 상한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2차전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네. 시간에 물량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걸 잡아먹고서 오늘도 갭상승 한 다음에 그냥 또 가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별개로 치더라도 처음에 올라갈 때 보통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고, 그것도 하나의 팁이죠. 나중에 이제 재료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재료가 이게 다음 날에도 갈 수 있겠다 싶으면은 네. 그냥 놔두는 거고, 상한가가 계속 풀리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짓죠. 현대차는요? 실적이 좋죠. 근데 2분기 실적이 좋은데 현대차, 기아차가 다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서 떨어진 거예요. 기아도 보면 기아도 보면 뭐 차트 거의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두 회사 다. 네. 현대차, 기아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조금 염려가 있어서 떨어졌거든요. 네. 실적 발표하고서 이제 주가도 그때 좋았죠. 지수 자체가 요때가 2650 갈 때예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같이 맞물려서 주가가, 기아 같은 경우도 9만 원이 넘었었고, 현대차 역시 실적이 좋고 지수가 좋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고서 2분기 실적 역시 1분기 실적에 버금갈 정도로 좋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9만 원을 타치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정확한 쌍봉은 아니지만 쌍봉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매물대가 이제 매물대가 오고, 그 다음에 지수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는 네. 이게 다시 밀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만약에 향후 지수가 더 밀리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추가 하락할 수도.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그 정고점은 다시 올라갈 때 사실 매물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벽이 돼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이건 현대 기아차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일반적으로 그거를 뚫는 경우가 있고 못 뚫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떨 때 좀 뚫을 확률이 높나요? 그리고 뚫고 나면 사실 만약에 정고점 52주 그 신고가를 치게 되면 이제 위에가 없으니까 훨씬 치고 갈 확률이 높은 거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은 못 들어요. 못 뚫는. 쌍봉이고 쓰리봉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못 들어요. 그런데 요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걸 왜 뚫었냐면은 80만 원대에서 그건 계속 뚫었죠. 여기가 쌍봉이었잖아요. 네네. 이거 전에는 그렇죠. 이거 전에는 쌍봉이었고 여기까지 하면 쓰리봉이었어요. 쓰리봉. 그 뚫었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뚫게 된 거는 공매도에 대한 반발, 숏 스퀴즈라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발생을 했던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버티다 못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매수를 했던 거예요.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매수가 여기 거래량이 되게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확 이 쓰리봉을 뚫어버렸던 거예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그러고서 이런 경우 상당히 드물죠. 이 1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쌍봉이니까 못 뚫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횡보를 하는데 추가 하락이 안 되다 보니까는 공매도 친 쪽에서 되게 여기에서 또 이제 호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호재들이 나오면서 재차 여기서 상승을 해서 그냥 그 분위기가 쏠림 현상이 엄청 심해서 이제 그런 경우고, 거의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쌍봉, 쓰리봉일 때는 거의 못 뚫는다고 봐야죠. 근데 시장 분위기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게 시대 중심주냐 아니냐. 요번에 돈 쏠림도 참 아주 드물게 보는 현상 중에 아주 테마가 강한 테마가 올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바이오 테마가 아주 세게 붙었을 때가 있거든요.
이 줄기세포로 난리가 났을 때 그때는 뭐 전부 다 줄기세포만 붙여가지고서 그랬던 경우가 있고 또 지난번에 2, 3년 전에 코로나 관련 주식들 그때 오늘 상한가가 한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그때 20만 원이 넘었었고 오늘 조금 이제 상승했던 시젠 같은 경우도 시젠. 네, 시젠 무상증자를 해서 그래요. 100% 무상증자를 해서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네. 그 16만 원까지 나오잖아요. 네. 이게 100% 무상증자 때문에 그래요. 반으로 잘렸으니까는 네. 이게 32만 원이 고점이거든. 이럴 때에 이제 그 쏠림 현상이 심했던 거죠. 그때는 전부 다 뭐 키트자만 들어간다든가 코로나 치료제 한다 그러면 뭐 그냥 무조건 주가가 뜨고 올랐죠. 네, 그렇게 쏠림 현상이 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쌍봉도 뚫을 수가 있고 쓰리봉도 뚫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제가 보기에 코로나가 요즘에 다시 조금 증가세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하고 휴마시스하고 조금 네. 상승을 했던 거죠. 지금 바이오 쪽 왔으니까 바이오 대장주 좀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오늘 9%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정확하게 올라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적도 좋고 그러고 네. 올해 수주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런데 바이오주가 좀 소외된 편이고 그렇죠. 요즘에 바이오주들은 각계약진하는 성향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주 성향으로. 근데 오늘은 지수가 아무튼 2차 전지들이 죽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정상화됐다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주식들이 좀 올라간 편이죠. 셀트리온은 그냥 조금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는 조금 소외된 쪽이에요. 네. 전부 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네. 네이버도 많이 올랐어, 오늘. 네이버 많이 올랐. 카카오도 좀 올라갔고. 카카오. 이게 다 그런, 이게 2차 전지가 죽으니까는 다른 것들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 오늘 조금 올라갔죠. 그렇지만은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전혀 않습니다. 카카오는 진짜 계속 떨어지네요. 예. 거의. 제가 어떤 특정 주식 네. 한 5억 원어치만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형주 하나도 없어요.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것도 한 주도 없어요. 그럼 엔터 쪽으로 좀 가볼까요? 엔터도 좋은 소식은 많이 들리죠. 그런데 2차 전지에 집중이 되면서 엔터주들도 그러니까는 오늘 조금 올라간 거예요, 오늘. 다른 섹터는요, 볼 것도 없어요. 되는 종목이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다 봤는데. 그러면서 오늘 조금씩 다른 업종들이 조금 돌아온 거라 그거 보고. 하이브, SM. 이게 오히려 견조해요, 지금. 그죠? 이 이평선을 밑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10만 원 안 깨고서 견조해서 이런 거를 추세로 수익 내기는 좀 어렵고 이런 거를 단타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는 지금 조금 재미는 없죠. JYP JYP는 상대적으로 안 떨어졌어요. 제일 꾸준히 올라가고 네. 기업 실적도 좋고 그래서 박지윤 대표님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제일 괜찮은 기업은 맞아요. YG 엔터테인먼트. 이거하고 하이브하고 그래프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버리는 주식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점에는 뭐 장기 투자하는 개념으로 해서 갖고 있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 조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 경우도 보면 여기에서는 추가 상승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네. 계속 고점을 못 찍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지 뭐.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면 이제 올라갈 준비하는 거고 올라가다 못 올라가면 이제 떨어지는 일밖에 남은 게 없고. 요즘 조선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는 괜찮은데 네. 이거는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그동안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꾸준히 올랐네요. 올랐어요. 꾸준히 올라가서 떨어진 건지 뭐 다른 악재가 나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고 미포조선. 여러 차 같이 떨어졌네, 같이. 네. 이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떨어진 이유가 그동안에 올라가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악재가 나왔는지 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네요. 하나오션. 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구대우조선해양이었나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하나에서 인수돼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랐다가 네. 오늘 같은 경우 전반도 다 같이 오른 이유는 뭐였나요? 네. 조선 쪽에 수주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실적들이 다 좋으니까는 같이 올라간 거죠. 자, 요즘에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대한항공. 항공주는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지난번에 실적들이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름세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서 요번에 급락을 했었어요. 며칠 전에 이게 보도로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요 날은 괜찮네요. 받기는 괜찮은데, 그동안은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고, 아마 요것도 요번에 주가가 너무 쏠림이 심했었잖아요. 네. 그 영향으로 이쪽들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다 볼 것도 없어요. 아시아나항공은 네. 안 좋네요. 네, 계속 안 안 좋지. 좋고 네. 지네요. 다 볼 필요 없어요. 제주항공까지만 보면 똑같이 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나오면 많이 안 봐,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섹터?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종목에 관심이 많고 네, 그쪽에 예, 투자를 하는 거지, 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폭락할 때는 좀 피하고, 그때는 같이 팔아주고, 올라갈 때는 같이 사주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주식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종목 있잖아요. 그거 심하게 얘기하면 거긴 백날 갖고 있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종목이 떨어질 때는 좀 쉬고 있다가 다시 릴레이팅 한다든가 다시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 시장은 항상 그 텀이 조금 있어야죠.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해서 매일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뭐 일주일 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비울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한 달을 비울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쉴 때는 좀 쉬고 기다리다 보면 맨날 한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열심히 다닌다고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주를 쉬었으니까, 한 열흘 쉬었으니까, 그래도 수익은 지난달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그럴 때는 좀 하루 이틀 쉬고 조금 숨 고른 다음에 다시 좀 이렇게 해서 되는 쪽에. 이게 지금 장 전체가 조금 슬럼화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장도 그렇고 많이는 안 떨어져도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많이 떨어질 악재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막 치고 올라갈 그런 장은 또 아니고. 자, 그럼 2차 전지에 이제 배터리 셀 쪽 워낙 대형주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요? 그러니까 이제 LG 엔솔하고 LG 화학하고 또 삼성 SDI하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하고 SDI하고 자, 떨어진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올라간 것도 없이 다른 그 에코프로 이런 게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억울하죠. 억울한데 억울해. 에코프로나 포스코처럼 올라간 것도 아닌데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떨어져. 되게 억울하지 이게. 네. 이거는 거의 최근 저점이에요, 저점. 네. 그래서 이것들하고 그것들하고 같은 통성이 된 게 되게 억울하죠. 올라가는 것도 없이.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전고점을 뚫는 게 이제 쓰리봉이 있으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전 저점이 이게 딱 세 개지 만나는데 이것도 전 저점을 뚫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도할 건 아니죠, 매도할 건. 제가 보기에 여러 번 봤어도 이 가격대에서 매도할 건 아니고, 남은 배터리 셀은 SK이노베이션이죠. 이런 경우도 엊그제 좋은 재료 있을 때 그냥 훅 올라갔다가 이거 뭐 유상증자도 한다고 해도 네, 맞아요. 1조 유상증자 발표했었죠.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성이 괜찮으니까 아마 요 정도 가격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도 떨어졌죠. 유상증자 발표하고서 떨어진 거죠. 그 개파락 한 날에. 네. 그런데 조금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 하반기가 이제 벌써 시작됐고 벌써 이제 곧 있으면 한 달 8월이잖아요. 예. 이제 혹시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에 주식 좀 매수 타이밍 알려줄 수 있는 경제 지표나 하반기에 또 다른 뭐 리스크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연준이 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생각지도 않은 뭐 나쁜 일이 터지면은 그게 악재가 되지만 네. 이양이 지금 다 노출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일단은 금리는 이제 다 끝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오늘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지만은 네. 주가는 오히려 강보합선, 네. 그 식으로 나스닥은 약보합이지만은 네. 코스피도 어쨌든 약 그렇죠. 보합. 그래서 네. 그거는 뭐 다 예견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연내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뭐 확대될 거에 대한 기대는 안 갖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고물가 네. 그거를 용인하면서 지내야지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물가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다고 물가가 어떻게 보면 올라갈 요인도 별로 없는데 유가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달러 값이 강세에다가 달러 값도 많이 떨어졌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에 있다 보니까 1350원까지 갔던 것들이. 그래서 크게 다른 악재가 나올 건 없는데 이제 경기가 회복되느냐 안 회복되느냐. 특히 이제 중국 경제가 네.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최근에 원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는 네. 부동산 부양책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홍콩의 항생지수하고 홍콩 H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H지수만 해도 6,200포인트대에서 계속 있다가 지금 6,500, 6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중국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조금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번에 올해 경기 성장률을 되게 낮췄거든요. 막 그 외부에서 IMF 같은 데서 이렇게 분석할 때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3분기 실적을 좀 봐야죠. 그렇게 해서 제 생각으로는 1, 2분기 실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게 네. 3분기 이후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 서서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단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8, 9월 달에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다시 말해서 이제 하락하고 담보 이렇게 답보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통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기대처럼 그냥 확 올라가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게 슬럼화 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할까봐.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괜찮은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네.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상반기에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특징이 안 되는 종목은 안 된다는 게 올 상반기 내내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까지. 되는 것만 됐어요. 네, 되는 종목만.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3사 이런 경우는 안 되고 그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요쪽만 된 거거든요. 금양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칩 같은 경우도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수페타시스 그렇게 몇 개 종목 네. 이런 종목만 움직이고 AI 관련해서도 의료 관련 AI 네. 종목 몇 개 종목들이 시세를 좀 내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종목 찾기가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게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새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네. 상반기에 나왔던 종목처럼 몇 개 종목들에 한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자, 오늘 뭐 여러 섹터 종목들 한번 이제 점검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럼 요약하는 질문으로 어쨌든 지금 증시가 뭐 떨어져도 2,500은 받쳐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증시를 좋게 보는 건 아니고, 박스 피안에서 움직이지만 뭔가 약간의 슬럼화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해주셨는데, 종잣돈은 좀 5천이든 뭐 한 1억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이 가운데도 뭐 보통 이제 주식을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사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죠. 예수금에 뭐 그대로 있는 걸 대부분 아까워하시니까요. 좀 어떤 종목 사야 지 힌트 하나만 더 좀 주고 가신다면. 2차 전지도 괜찮을 것 같고 새로운 이슈로 해서 네. 나오는 종목 그다음에 이양이 알려진 종목 같으면은 그 칩 관련 주식 중에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 국내 증시에 상장된 관련 주식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쳐보시면 나오는데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바닥 확인을 하고서 트레이딩을 하면 충분히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정도 금액으로. 그래서 분산하지 말고 그냥 한 종목 팍 찍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저점일 때 그 기회가 계속해서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는 그 몇 개 종목이. 그래서 그러면 영락 없이 수익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김 작가 TV에 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7월과 8월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고 가신다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장마 그게 이제 폭우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건강 잃지 마시고 돈도 잃으시면 안 되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잃는 게 또 사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잊어서 건강을 그렇죠.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안 잃어야지 예. 건강도 좀 안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또 회장님과는 다음 달에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남석가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